9호선이 딱 지나가잖아요. 강남도 지나가고 여의도도 지나고 마곡도 지나가고 업무지구들을 그냥 막 다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방TV에서 준비한 12월 콘텐츠 페스타 특집편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연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연말은 다 지났지만 연초에는 아주 행복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주목해야 될 재개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어떤 재개발 지역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딱 세 군데 뽑아 보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세 군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흑석뉴타운, 두 번째는 신림뉴타운, 세 번째는 장위뉴타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대들이 어떤 식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흑석뉴타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석뉴타운 자체는 우리 재개발 지역 3대장 중 하나죠. 한남, 성수, 흑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흑석뉴타운 자체가 왜 3대장이냐 라고 보게 되면 한강변에 있고 옆에는 반포고 강남도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다리 건너가면 용산도 가깝고 하면서, 그리고 벌써 흑석 7부 아콜 리버하인 가격대가 3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흑석뉴타운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뉴타운 지하철을 보게 되면 9호선이 딱 지나가잖아요. 강남도 지나가고 여의도도 지나고 마곡도 지나가고 업무지구들을 그냥 막 다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가 왜 포인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야 될 텐데요. 흑석뉴타운 자체는 사실 아직 완성된 뉴타운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파트들이 쭉 많이 입주하긴 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핵심 퍼즐들이 빠져나가 있죠. 바로 어디냐? 일단 흑석 9구역, 3구역, 11구역이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딱 위치들 보면 어떤가요? 가운데 퍼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까지 다 입주를 해야지 진정 흑석뉴타운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석뉴타운 자체는 아직 미완성의 흑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7구역 아클 리버하임 얼마라고 했었죠? 30억 원. 그러면 여기가 완성되고 나면 더 비싸지겠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흑석뉴타운을 주목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흑석 9구역 때문인데요. 사실 흑석 9구역 때문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흑석 9구역이 2019년도 10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요. 그럼 딱 이것만 들으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나요? 관리처분 인가 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네. 사실 관리처분 인가 났으면 이제 8분 능선 다 넘었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싸우고 뭐하고 뭐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흑석 9구역이 가격대가 원래 제일 대장이고 비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3구역, 9구역, 11구역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흑석 9구역은 오래 걸릴 거니까 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흑석 9구역 가격대가 비슷하다라는 게 오히려 저평가라는 것이죠. 이런 리스크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흑석 9구의 가격대가 더 높아질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흑석 9구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었는데 그중 시공사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뽑으려고 총회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현대 DH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 DH가 되는 순간 야, 흑석뉴타운에 프리미엄 브랜드 3대장이 다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흑석뉴타운에 대한 위상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달렸다라는 게 확실시 되는 순간 가격대도 그냥 쫙 뛰게 되겠죠. 흑석 9구역이 이제 드디어 대장주의 자리를 탄탄하게 잡을 것도 보이고, 그럼 이거 흑석 9구역만 주목해야 되는가? 흑석 9구역의 호재가 다른 구역들도 같이 호재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석 뉴타운이 그냥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가운데 퍼즐이 안 맞춰졌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흑석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게 되면 다른 기존의 완공된 구역들조차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주목해야 될 재개발 지역 탑3 중 하나를 흑석뉴타운으로 꼽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역을 가보도록 할까요? 바로 신림뉴타운입니다. 신림뉴타운에 대해 들어가기 앞서서 관악구의 입지 자체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느낌이 어떤가요? 관악구 하면 뭔가 좀 그런데
이게 뭐 노도강 금관구 거기에 관한 아닌가.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노도강 금관구 중에서는 관악구가 위치가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관악구가 있는데 위로는 아까 말했었던 동작구가 있고요. 옆으로는 서초구가 있네요. 그러면 주변 지역대들이 일단 비싸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관악구가 이러한 입지적인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저렴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주거 환경도 안 좋았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씩 바뀔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하철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바로 신림선입니다. 그냥 지금 원래 기존에 2호선이 뭐 그러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하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 신림선 경전철이 관악구 내의 교통권역이 아니었었던 곳들을 편입시켜주게 될 것이고요. 여의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여의도 색강역까지 해서 공사가 지금 다 됐고요. 지금 시범 운행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5월달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한 발 더 나가서 신림뉴타운 같은 경우는 신림 1구역 바로 코앞에 이 경전철 역사가 생깁니다. 보통 대중교통 호재라고 하면 이제 계획이 생겼다, 이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번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갔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번에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완공되는데? 라는 게 항상 의문이잖아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개발 호재는 삽을 떠야 진짜다 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삽을 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통이 바로 2022년도예요. 정말 지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강남 접근성 역시도 이미 개선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미 개통이 완료가 되어서 이용할 수가 있죠. 차로 이동한다 한다 하더라도 약간 뭐 길도 별로 안 좋고 오래 걸리고 차 막히면 그냥 멈춰 있고 그랬었는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수서까지도 한 번에 쫙쫙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구라고 했었을 때 단점들 중에서 일단 교통적인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주거 지역이 조금 열악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 뉴타운으로서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관악구 자체에 봉천동 재개발 지역들도 많고요. 그리고 신림 뉴타운도 있고요. 이미 입주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로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신림 뉴타운이 대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훨씬 좋아지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목해 보면 좋은가? 일단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 3, 2, 1순으로 가게 됩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게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선은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한 절반 정도 철거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이주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순조롭게 이주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시공사 선정 예정이 있습니다. 그 신림 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가격대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될 재개발 지역 두 번째가 바로 신림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어디냐? 장위 뉴타운인데요. 자, 장위 뉴타운은 도대체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일단 입지가 괜찮은데요. 일단 장위 뉴타운을 놓고서 밑으로는 6호선이 인접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4호선과 1호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선 경전철도 위로 해가지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장위 뉴타운을 지하철들이 다 둘러싸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운대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GTX 노선도 들어오고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강북에서는 동북선 경전철이 정말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전철 하면 오해 중 하나가 우이신설선의 사례를 들면서 이게 뭐 교통 오지들을 뚫고 가고 그 막상 개통했더니 집값 그렇게 안 올라던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북선 경전철은 그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동북선 경전철 추진 자체가 애초에 강북에 지하철들이 많긴 한데 환승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위에 상기역에서
쭉 내려오려고 강남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가서 환승했다 밑으로 갔다 환승했다 하면서 막 쭉 돌아가야 됐거든요. 근데 동북선 견저철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계역에서 동북선 견저철 타고서 쭉 내려오다가 왕십리역에서 2호선 혹은 분당선 타고서 강남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 지하철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환승 노선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가요? 4호선 있죠, 7호선 있죠, 1호선 있죠, 6호선 있죠. 그러고서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다 환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북선 경전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드디어 2020년도 7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2025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선 경전철도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장인뉴타운은 사실 단일 규모만 3만 세대인 어마어마한 메모모드급의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가 돼버렸거든요.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여기 구역 해제, 저기 구역 해제 하면서 막 그냥 해제를 막 시켜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반쪽짜리 뉴타운이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장이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열심히 동의서를 거의 다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가장 가운데 중심축이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이 12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직접시행 6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는 2사 대책 공공재개발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구역이 해제되냐 마냐 하다가 주민투표 끝에 다시 부활이 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송 끝에 승소를 했죠. 그래서 구역이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동의를 모아가지고 75% 동의율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뭘 강조드렸나요? 재개발 투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는 게 정말 안전하지, 그 이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일단 구역 지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75% 동의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도 다 모았죠. 그러고서 이제 조합설립 창립총회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 구역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장이 14구역만 있고 막 주변은 다 해제 구역이었다가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중에 났다라고 하게 되면 상월공역 위로는 지금 아파트촌이 또 들어서네. 그리고 장이 11구역 같은 경우도 뭐 가로주택들 막 진행되고 있고 조합설립 인가 나오고 뭐 이런 데들도 있었지만 여기도 통합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새롭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13구역은 어때요? 라고 맨날 묻는데 솔직히 여긴 노도가 깨져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이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움직임들은 있긴 하거든요. 노후도가 안 나오는 데들은 재척시켜버리고 신축 빌라들 다 날려버리고 우리 노후도 되는 애들끼리 모여서 가로주택이라도 해볼까? 라는 움직임도 있긴 하니까 뭐 그렇게라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재척되는 곳에 내가 같이 끼어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샀다가는 폐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인뉴타운 뭐 13구역은 좀 애매하지만 나머지 구역대들이 다들 순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3만 세대 뉴타운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사실 장인뉴타운 뒤쪽 구역들 있잖아요. 이미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긴 하죠. 보면 어떤가요? 주변이 뭐 재개발 다 빌라판이고 지금 역에 가까운 대장구역들 장이 4, 6, 10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나서 뭐 이주하고 있고 철거하고 있고 특히 장이 10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 못하겠다 하면서 막 공선정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대장구역이니까 여기가 완공이 돼야지 가격들이 착 치고 올라갈 텐데 뒤쪽 구역만 있으니 살짝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장인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지금 뒤쪽에 있는 장인뉴타운도 괜찮아질 것이고요. 장인뉴타운은 지금 너무 저평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인뉴타운 하면 뭔가 해제구역의 아이콘, 뭔가 말썽이 많은 곳, 이주하다가도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막 말들이 많고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장인뉴타운은 정말 해당 가격대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22년도 주목해야 되는 재개발 지역 탑3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장인뉴타운 내에서도 장이 14구역, 15구역 이런 곳들은 아직 5억 초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고서 쭉 넘어갔었을 때 장이 4, 6, 19역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 9억대에 진입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신림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이 신림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대가 조금 저렴한 구역 같은 경우는 7억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조금 신림 1구역처럼 멀쩡하고 여기서도 빌라예요. 무허가 같은 게 아니라 뭐 제대로 된 걸 찾는다 라고 하면 8억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흑석뉴타운 이야기했잖아요. 흑석 9구역 이렇게 들어가려 했을 때 금액대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대별로 한번 쭉 쪼개보기도 했고 2022년도 자체가 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도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단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 자체도 같이 고려해 보면서 이전에도 직방TV에서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적인 기행비용도 같이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 추천하는 재개발 지역 탑3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